앞서요. 일단 참석하신 분들 잠깐 관련해서 그 소속에 있는 단위에서 고민들을 먼저 듣고 토론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열 이사님께서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왼쪽에 있는 쇼기원 심사님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기영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영광농협 같은 경우가 지금 로컬푸드 운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그 먹거리를 만들어야 그걸 활용해서 공급을 하는 체계로 가잖아요. 이제 푸드 플랜이라는 게.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 농협의 역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산을 어떻게 해서 그 인프라를 하느냐 하는데 저들이 이제 그것을 다 갖춰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또 그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행정하고 우리 농협이 어떻게 잘 맞춰서 할 것인지 그게 저희 농협 입장에서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로컬푸드와 생산체계 지금 영광농협하고 믹스농협이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공음식 관련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공급식 공청회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즐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농업기술센터는 바로 농업인의 현장에서의 생산과 그 다음에 유통, 소비까지 함께 같이 소비자를 위하는 게 결국은 농업인을 위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여기에 생산자와 그 다음에 품목별 단체들, 그 다음에 영양 강화, 그 다음에 다변화된 품목을 가공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공공급식 형태든 아니면 복지급식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생산자 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양숙 전 회장님께서는 우리 여성농민의 그 꾸러미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꾸러미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 여성농민회 소속이고요. 어린이 텃밭 영광공동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권양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어린이 텃밭은 전국 여성농민회에서 만든 조직이고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여성농민과 여성농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의 관계 맺기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적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2011년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9개의 공동체가 있으며 300여 명의 생산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소비자와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원칙으로는 이 사업의 주체가 반드시 여성 농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몇십 년을 일해도 자신의 통장조차 없는 여성 농민이 많이 있고 고정 수입도 없는 여성 농민에게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얼굴 있는 생산자로 자기말하게 되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철 채소를 꼭 넣어주는 것입니다. 제철 채소야말로 그 시절에 나는 것이라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원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는 토종 종자를 지키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농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의 씨앗은 전부 사서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어머니에서 어머니대로 이어져서 채종을 하고 우리가 심고 수확을 하던 그런 것에서 많이 농민의 권리를 앗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서 어머니로 이어진 텃밭 농사를 노하우로 생명이 지는 토종 종자를 지켜내고 씨앗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먹을거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체계는 장시간 운송하면서 약품 처리 등으로 위험한 먹을거리가 되었으며 환경을 파괴하고 소농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시장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의 지역 먹거리로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또 식량 주권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씨앗과 땅과 물을 이용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식량 주권입니다. 식량이 모기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 식량 확보는 가장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공동체는 2012년부터 11년간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10명이며 2022년 법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꾸러미를 발송하고 있으며 꾸러미 종류로는 제철 꾸러미와 1인 꾸러미, 요리 뚝딱 꾸러미, 기부 꾸러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철 꾸러미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 구성은 유정란과 두부, 제철 채소 3가지, 유제품, 잡곡, 그리고 전통 음식이나 간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꾸러미는 가족수가 작은 회원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 뚝딱 꾸러미는 요즘 유행하는 밀키트 형태입니다. 영광은 모신님 밀키트와 간식 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 꾸러미는 현재 매주 한 꾸러미를 보내고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기부 꾸러미와 코로나 때 군청에서 지원한 꾸러미와 현대자동차에서 지원한 기부 꾸러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 소비자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고 영광에서 생산한 다수의 농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와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물품을 직접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이다 보니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의 특별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음식을 직접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서 제철 꾸러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장터를 위주로 단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어려운 점으로서는 전통식품의 가공 허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통식품이라 우리들이 항상 이제 하는 김치나 장류, 장아찌류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 농가가 가공 허가나 해썹 인증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가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좀 줄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성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먹거리 불평등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해소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예시로 저희 다른 공동체, 횡성공동체에서는 저소득계층에 월 200여 건의 꾸러미를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서 발송을 하고 있고 한방공동체에서는 수도권 복지기관에 매주 10여 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같은 지역민에게 바로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로컬 푸드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공청회가 농업 존폐 위기에 놓인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초를 만들고 먹거리 복지 사각에 놓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최상권 유기농 대표자님 듣기 전에요. 저기 프로트 보시면 김남철 구비골 적장님 오셨네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성문 친환경 농업연합 회장님, 네, 회장님 인사 한번. 예. 그리고 한봉석 농촌 지도자 회장님 가셨나요?
예, 진호 회장님. 예, 아까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예? 어디 계셔요? 아, 예, 예. 우리 백순호의 조영구 여사님 계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소개할 분 있으시면. 예, 마지막 우리 최상권 회장님 듣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용사권 최상권입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폭우로 이렇게 장마로 여러분들이 농가에 갔다가 피해가 크든지 적든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뭐 푸드 플레이 로컬 푸드냐 하는 이야기는 미국 말이라 도대체 이게 와닿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보통 씨앗 뿌리고 수확해갖고 돈 받을 때까지 7개월에서 8개월 걸려요. 수량만 들어가지 돈만 들어가고 그동안에 돈은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사기를 계속 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도시민들은 사기를 쳐가지고 기록 오면 돈 주겠다 내려온다. 네. 그분들이 내려왔는데 오늘 못 버티고 다시 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다달이 갖다 조금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소득을 하려면은 어차피 가장 짧은 작물이 갖다 채소 작물인데 아이러니하게 팔 곳이 없어요. 팔 곳이 있어야 생산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로컬 푸드 아닙니까? 어떻게 판매 장터인데 지금 우리 영광에서도 지금 백수농협하고 지금 영광농협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쪽 지층에서 한 60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때로는 적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기룡하고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문제가 우리가 로컬 푸드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만 채소 농사를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전기세, 전화세, 의료보험료는 내지 않겠느냐. 참 없을 때는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한 1년에 10달을 잡았을 때는 500만 원이라는 것도 소득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만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영광의 채소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죠. 10m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조금 듣기 싫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사실 현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는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죠. 해와가지고 했었는데 다행히 영광군의회에서 이런 공청회를 갖게 돼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안주 봉동 로컬푸드나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전부 다 견학을 다녀왔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 잘하는데 100개 가지고 잘했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네, 거기에서는 뭐 900 이 농가가 참여하고 대부분 보면은 500에서 하다 거의 1000농가 넘는 곳도 이렇게 있습니다. 500농가만 하더라도 한 달에 50만 원씩 소득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영광에 갖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영광 농산물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사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뭐냐면은 지금 학교급식도 있고 공공급식도 있는데 저는 체계적으로 갖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5월 첫째 주에는 열무가 몇 단이 몇 킬로가 필요하고 얼갈이가 몇 킬로가 필요하고 분명히 그 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토론회 하는 이거는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소득도 좀 올리고 그래도 살 수 있는 또 기농인들이 왔을 때에 5년 만에 실패하고 그러지 않고 돈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또한 이게 일반 농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무농약 유기재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지속적인 이런 농업도 되지만은 우리 영광 국민의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더없이 이야기 해서 이해가 되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 초점이 있는데 먼저 아까 우리 최상권 회장님께서 단돈 50만 원이라도 단돈이 아니죠. 50만 원 큰 돈이죠. 큰 돈 50만 원이라도 우리가 농업소득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 정한절 이사님 지금 우리 청양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 그다음에 평균 지금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데이터상에 올라와 계신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로 보면 1000농가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좀 게으른 게 저는 늘 반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많이 유통 경로를 확대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나름의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370농가 정도가 한 번이라도 농가 기준으로 해서 가공식품 만드시는 분들 말고 농가 기준으로 해서 한 350농가 정도가 돈을 벌어 가셨고요.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정산 받아가신 분들이 한 370농가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조금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위 한 30% 정도는 처음서부터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벌어가시고 그 다음에 뒤에 후발주자로 오신 분들은 조금 적고 이런 상황인데 평균 따져보면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월에 이제 평균으로 따져보면 평균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여성농민의 전 회장님께서 전통식품 가공이라든지 식품의 가공에 대한 좀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꾸러미에 대한 학대 지원 관련해서 있었는데 예로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구인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아까 그 공공급식이나 로컬 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농산물의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특히 또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목이나 작목에 대한 생산자 조직이나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맞춰서 교육과 기술 지도를 통하여 신기술 보급과 품목 확대를 통해서 연중 생산 체계 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농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을 확대하고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꾸러미 사업들도 같이 반영해서 꾸러미 사업에 대한 제품 개발 또 새로운 꾸러미 계층에 따른 또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꾸러미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여성 농민에도 꾸러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또 단체가 다 모여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우드 코리아라고 하는 장소를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같이 농산물 가공 플러스 꾸러미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밀키트 제품 개발 등 상품화 개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첨부하자면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정례회 때 우리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그 자연 취약지구 안에서 500평만인가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소규모 작업 공간이 안 됐는데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500평방미터 미만도 자연 취약지구 안에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조그맣게 하는 가공 공장을 이제 자연 취약지구 안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자 토론자분들 말씀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예. 정원님 이사님. 네네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공공급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작부 체계나 농산물 생산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립해서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어쨌든 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작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작부 계획을 수립하는 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품목과 수량을 예측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도 있고 학교 급식도 있고 이런데 내년에 어느 정도 팔릴 거야 라는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그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고 매장에 납품을 하면서 보면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조절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예측에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좀 이제 요거를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먹었던 그러니까 학교 급식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A 학교에서 3월 며칠 날 양파를 몇 킬로 먹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 자료만 취합한다고 교육청에서 그 자료 받아가지고 전체 학교를 통합하면 그거는 그렇게 막 막 높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엑셀로 해서 첨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저희가 볼 때는 그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그래서 예측이 제가 보기에는 편차가 5% 정도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다. 작년에 먹었던 3월 달에 통틀어서 뭐 3월 달 전 학교에서 양파를 10톤을 먹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에서 올해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매우 높아요. 매우 예측하는 게. 그러면 그 예측 숫자를 가지고 농가분들하고 미리미리 그 전부터 상의를 해서 미리미리 상의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 학교 급식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직매장의 경우에는 직매장을 운영해보면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직매장의 위치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 하는 직매장이다라고 보면 요즘에 뭐 전국에 800개의 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직매장 가셔서 작년 데이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뽑아주면 그거 보고 그거에 준해서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게 농가를 조직화하는 작업들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연구원분에 지금 이제 이런 체계들이 안 돼 있으니 정목방 구성이나 또 농가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당근이 좀 필요한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소규모의 농가들, 저는 이제 그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큰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일단 제외하고 이제 작게 농사 지으시고 조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
농가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가격이 등락폭이 있을 때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분 같은 경우에는 푸드플랜의 유통경로에 들어있는 푸드플랜의 유통경로에 납품을 했다. 근데 거기서 가격 변동폭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그 나오는 차액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거 저희가 차액 지원 사업 그 최저 가격 보장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차용해서 저희 그 푸드플랜 영역에서 만든 정책인데 1년에 예산이 첫 해에 2억을 세웠는데 4억밖에 못 썼고요. 작년에 1억을 그러니까 작년에도 1억을 세웠는데 돈 다 쓰지 못했는데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한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군수 품질 인증제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품질 인증제를 하시게 되면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르는 뭐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부직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차용막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잘 돌아가려면 비가림 하우스 소형 100평, 200평 미만으로 100평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할 것 같고 100평 미만의 비가림 하우스, 그 다음에 3평짜리의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된다고 하면 충분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완주군의 경우에는 비가림 하우스 100평짜리를 한 3, 4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평짜리 하우스가 한 몇백 개 정도는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3평짜리 그 저온창고도 한 150개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지금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 다 김치냉장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이거 저장하라 그러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주고 거기다가 저장하게 조금씩 저장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정책적인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책임을 못 지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궁금하신 게 있으면 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은 3시까지인데 계신 분들이 동의만 해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 네, 이성분. 평양군에서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인증제를 받은 농산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농산물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 알고 싶고요. 만약에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 묻고 싶은 것은 영광군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이런 통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통계를 받아가지고 우리 생산농가 장목관한테 이렇게 자율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네, 저는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도 친환경 인증 농가는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편중되어 있죠. 쌀, 구기자, 밤 여기에 다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급식에서 납품되어져야 되는 품목들은 작게 잡아도 150가지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수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저희도 지금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수품질 인증제도라는 것들은 기준이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농약 기준에서 농가들을 계속해서 육성시켜 나가고 전농약 수준까지 갔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사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단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지원해주는 단계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친환경으로 전환하시려고, 그러니까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에 친환경으로 전환을 희망하시는 농가분들이 조금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일반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친환경은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그분들한테 친환경으로 전환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는 교육을 좀 갖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제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좀 컨설팅 좀 저희가 지원하면서 옆에부터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센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그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것을 가장 일본으로 친다면 차선책으로는 GAP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라인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영광군 공공급식 학교에 납품하는 농산물 연광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농업유통과에 있기 때문에 공정이 끝난 뒤에 농업유통과의 자료를 좀 받아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학교 급식을 위해서 아까 품목별 작부 체계가 잠깐 나왔는데요. 저희도 이제 품목을 확대하고 연중 생산 기반 체계를 구축을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작부 체계를 만들고 재배 매뉴얼을 같이 농가들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지역 아동센터 협회장님이신가요? 네. 저 뒤쪽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제가 말씀 안 드렸는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군 지역 아동센터 연합 회장이고요. 이연호입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그 정원철 선생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농업과 공공급식 영역이 좀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는 영광에 15군데가 있어요. 청량은 아까 3군데라고 하셨는데 15군데는 어린이급식 지원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위생관리, 영양관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입 물품은 농협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단에서 MOU를 하고서 공공급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덜 하시죠. 뭐냐면 거기도 식재료를 공급받다 보면 지금 다 보조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행정처리 다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센터장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정산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다 갖다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단체 급식 할 때 보면 이렇게 수발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수발주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뭐뭐뭐를 먹고 싶다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때 갖다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다 남아있고 행정 처리가 굉장히 쉬워졌다 는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역 거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도 지역사회의 일원이고 내가 그동안 옆에 있는 농가분들 거를 사서 쓰고 싶었지만 그동안은 살 데가 없어서 못 쓰셨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역 거를 사서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업무도 굉장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더 계신가요? 예. 제가 네. 마이크가 있어서 예. 먼저 하고 오늘 그 공청회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을 농민들은 하고 또 영광 구민은 좋은 먹거리를 먹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인데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에 우리 청양군 같이 예산을 1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역 활성화 재단을 해서 영광군에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 장영규는 저요? 네. 제일 곤란한 질문. 근데 이제 우리 정한열 이사님께서 말씀을 다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역 활성화 재단에 있는 그런 예산에 투여되는 게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조직을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제가 학교급식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농정과가 그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제품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것들 또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든지 또 우리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예산 또 노인복지 예산에 들어간 먹거리 예산 그다음에 돌봄 예산 아이들 돌봄 예산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사계층에 대한 그런 예산들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지원 체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 활성화 재단을 만들면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도 많게는 한 20억에서 적게는 한 10억 정도 이 정도 안착률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런 예산들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것들을 우리 한번 한꺼번에 이 틀 안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걸 틀 안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좋은 걸 좀 개척하고 이것들을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더 수반되면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더 우리 영광 국민들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권리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공공의 조례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강종만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농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 매년 100억씩 농민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기. 그리고 저는 이 공청회를 의회 주관으로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할 일은 없다.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이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 부분입니다. 가공 대부분 가공 지원을 해주면 1억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대 소규모로 해주는데 우리 영광에 여기 보면은 몇 군데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 가공법이 자꾸 바뀌어져 가지고 뭐 해썹 시설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은 뭐 유기 가공, 무농약 가공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같이 하다 보면은 가공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배워 가지고 하다 보면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유통이 안 되면은 판매가 안 되면은 그 농가에는 그 기계가 사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좀 규모화해 가지고 가공센터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대규모 만들어 갖고 우리 농민들은 가공 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농민들이 재료를 갖고 가 가지고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단은 그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소장님 하시고요. 일단 프로테 계시는 객석에서 질의 끝나고 마지막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로컬 푸드 부분하고 사실상 푸드 이 부분이 일맥상통한데 지금 현재 내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지역 영광 로컬 푸드에 한 번 더 다녀오셨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우리 로컬 푸드 생산자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라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장님. 그 어머니들 먼저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아니 유통 팀장님 계십니까? 가셨어요?
군의 유통팀장님.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요.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요청을 한 건 물론 이제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짚어 나가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잘 안 되는 걸 지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잘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잉여농산물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거죠.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말해 일반 매장하고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열무 한 단이 1,000원씩 있다 하면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건 중간 유통마진이 10% 20% 빠져야 되기 때문에 한 900원 내지 800원을 팔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1,000원 또는 1,200원까지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경우의 수를 더 붙여서 예를 들면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건 우리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10개를 납품하면 10개를 다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게 10개를 납품하면 7개 또는 8개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수를 옆에 있는 그런 물건에다가 더 책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 매장이거든 1,000원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되는 것은 1,2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수가 되는데 그러면 장영님은 네. 그러면 로컬푸드 생산자 가격대가 높다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잉여 농산물에 대한 그 소비 방안들을 찾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좀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니 혹시 영광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셨냐고? 예, 다녀왔습니다. 저 고은자 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냥 자주 삽니다. 그쪽. 아 그래요? 그 눈에 띄는 저 제품이 뭐든가요? 신선 채소류들은 일단은 싸요. 네. 네, 로컬에 들어있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품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봐도 가공품이 좀 더 다양화해야 되고 신선품들도 조금 더 다양성을 떼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 다녀오셨군요. 우리 저 군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로마트 가면 이제 로컬푸드 매장하고 일반 매장하고 차이 아시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생산 농산물은 거의 진열이나 디스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판매가 안 되는 거고 또 일반 매장은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물건 농산물까지 다 이제 과치료까지 다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일반 매장도 가서 보고 그 로컬푸드 매장도 가서 봤습니다. 근데 현황 파악을 제가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아니 현황 파악은 다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백수 농협도 로컬푸드가 있고 네. 영광 농협도 로컬푸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로컬푸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전입 매장, 공산품 매장보다는 한쪽 구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전대받고 있잖아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생산자를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센터에 와 있어야 맞거든요. 다른 지역도 우리가 가보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영광만 한쪽 구간에다가 소외받고 있더라.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번 물어본 것이고 저희 우리 생산 농가가 지금 약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푸드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려면 로컬푸드 생산자 우리 농가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좀 더 수익성이 높여지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청물의 한자를 혼났습니다. 예, 더 계신가요? 예, 오비아우트. 예, 안녕하세요. 저 정환열 이사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꾸러미 같은 경우는 생산품의 가격을 생산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농산물은 물가하고 상관없이
도매 가격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다시피 하는데 지금 꾸러미라든지 로컬푸드는 생산자 중심으로 이제 가격을 결정해서 농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청양고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 하나 하고 이 농업이라는 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타 지역에서 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잉여 부분, 계획 생산된 부분에 의해서 계획대로 했는데 그 잉여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농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이게 전체적인 조직 하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가격 결정의 권한은 어쨌든 농가분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가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정도의 그 다음에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이 투여가 됐는데 더 받아도 될지 덜 받아도 될지에 대한 가늠들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 주별로 매 주 단위별로 해서 권장 가격을 저희가 드려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 소포장실 하시는 그 포장실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크게 적어놓고 매주 그러니까 품목들이 좀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품목들이 요즘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엽채류들이 굉장히 어렵죠. 뭐 며칠 전에 봤더니 가락시장에서 4kg 한 상자에 상추가 10만 원 막 이렇게 처음 봤어요. 10만 원짜리. 네, 또 올라가지고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가락시장에서 13만 원 올라갔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가분들하고 협의한 거는 그냥 이렇게 좀 기후위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좀 최소한 좀 지킬 건 지키자 하고 해서 4만 원 정도, 4kg 한 상자에 4만 원 정도. 평달에는 4kg 한 상자에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g으로 치면 1,000원. 그다음에 요즘에는 200g으로 치면 2,000원 정도는 넘기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농가분들하고 계속 상의하에서 농가분들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사실은 농산물 가격을 1년 연중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불리한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요런 철 말고는. 그래서 대부분 소비자들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추 가격이 너무 낮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도 저희가 그 가격을 맞추다 보면 농사진 품값도 안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비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농가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대부분은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농가분들이 저희가 얼마예요? 이러면 이제 대부분 그거에 따라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들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거는 저희는 3년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고 있냐면 저희한테 지금 모든 돈을 주는 게 건물부터 시작해서 저희 월급도 다 지금 군에서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없으면 만들어서 다른 우리 계신 농가분들한테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게 맞지 1년을 참아서 밖에서 사다가 장사하는 것들은 저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농산물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준비해서 그 물건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잉여 부분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잉여가 되면 나머지는 농가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이 저희도 해소가 됐는데 저희 1층에 직매장, 2층에 레스토랑 이렇게 있는데 2층 레스토랑에서 웬만한 품목들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레스토랑에서도 못 파는 품목은 그거는 정말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1층 직매장, 2층 레스토랑을 좀 시너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농가분들이 그냥 기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저희가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안 계신가요? 예. 저도 질문. 예, 박원준도 그러시지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장입니다. 저도 정원회를 이사님한테 뭐 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경영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청양은 재단화가 돼서 진행을 잘 출연으로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사실 민간 위탁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혹여나 청양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위탁으로 많이 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그 재단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공공화가 되다 보면 민간 업체들과의 그 트러블이 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혹시 어떻게 하셨었는지 뭐 상생의 방법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영 관련해서는 출연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저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출은 높아야 되지만 저희 재단이 벌어가는 수익금을 저희가 얼마를 더 벌까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농가분들 물건을 얼마나 더 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존 업체하고의 갈등 관계는 어느 지자체나 비슷하게 학교 급식 문제에서 많이 불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에 전용 징배장을 낼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좀 요약해서 그 정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급식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산 100%로 학교 급식은 매일매일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전 품목을 다 갖다 줘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파가 우리 지역에 없다고 대파를 못 갖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역산을 높여야 되는 거는 저희 목표이지만 전 품목을 다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의 관계가 거기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60%에서 65%를 그 지역산을 공급하고 있지만 나머지 35%에서 45%는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디테일하게 찾는다고 하면 찾고 이해시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업체분들이 굉장히 반발 많이 할 것 같지만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크게 반발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업체분들도 굉장히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학교 급식에서 농산물을 자기가 다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 그래서 입찰을 다 봐가지고 입찰에서 단가가 못 돼서 떨어지면 어떤 달에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고 어떤 달에는 조금 벌어야 되고 이게 이제 진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배송하는데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10개의 학교마다 자기가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갖다 주면 저희가 다 싸서 가공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싸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영 측면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속한 시간보다도 한 20분이 지났는데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 혹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임자 소장. 네, 아까 그 최상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핵섭 부분, 그 다음에 소규모 가공 창업 업체 그 애로사항 같은 것, 그 다음에 유기 가공이나 친환경 가공 쪽은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이 유기 가공이나 친환경 가공 분야도 생산 그 면적이나 양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따른 또 캐파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반영하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서 필요한 라인이나 공정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해썹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선은 어차피 대형 마트나 원오프 라인에다가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썹을 굳이 소규모 창업하신 분들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창업
제조 분야에도 소규모 해썹이라는 그 인증 그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도입해보는 방안도 괜찮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OEM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면서 함께 저희 농산물 가공센터가 운영이 될 때 다양성을 가지고 그 품목이나 그 단체 또 생산량 이런 것들에 대해 맞게 잘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구상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영광군 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토론회나 이런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진행해서 마무리까지 지는데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또 오늘 그래도 박천석에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또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생각하시던 부분을 그대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농협은 여튼 아까 160여 농가가 된다 그러는데요. 청양군 같은 게 1000여 농가가 된다 하거든요. 근데 그 농산물의 생산 체계를 만약에 로컬 푸드하고 같이 경합이 되면 또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컬 푸드와 푸드 프레임하고 관계에 있어서 작부 체계나 계속 말씀드린다면 농산물 생산 체계를 처음부터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차질 없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아무튼 오늘 장마 기간에 오늘 날씨가 좋았고 방역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게 참 공청회가 오늘 이루어졌지만은 이건 진즉부터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이 꼭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흥이 좀 났으면, 즐거움이 있었으면, 또 청양군 아까 정할일 이사님이 이야기했듯이 평균 100만 원이라면 그건 한 3만 명이니까 우리는 5만 명이 넘으니까 한 15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 1년이면 한 1,500만 원이라면 농가에서는 굉장히 큰 소득이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또 인사소개 한번 하랍니다. 서울 중랑구의 공공급식 센터장 이광희님 계십니까? 가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영광군하고 자매결합 맺어갖고 중랑구 공공급식 곤란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분양사 이사님. 지금 날씨도 그렇고 이상 기온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요. 농사 짓는데 원자재 값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올랐는데, 이렇게 많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값은 아직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푸드 플랜이 잘 성사돼서 영광에서도 영광만이라도 농사 지을 맛이 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굶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좀 우리 사회가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고요. 농가분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친 김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영광에서 돈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정한열 이사님을 모시려고 청양을 3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영광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우리 정한열 이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하니 공청회가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후 받고 우리 영광이 좀 더 발전하는 영광 만들도록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